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와 만나서 한자를 알고 한자와 친해지는 쏙쏙 한자 300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7급 한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한자를 친구들의 율동과 함께 들어보시죠. 잘 보셨죠? 따라할수록 더 재미있는 친구들의 율동과 노래였습니다. 자, 처음 한자 보시죠. 안일불. 자, 처음 한자는 안일불자입니다. 안일불자의 자음풀이를 보시면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새가 나와 있죠? 새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 버린 모양을 본뜬 글자가 안일불자입니다. 안일불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편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 핀잔을 들어 불쾌하다. 자, 불쾌하다는 건 뭡니까? 못마땅하거나 거슬리는 데가 있어 언짢은 것을 우리는 불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철도가 폭설로 불통되다. 불통은 뭐예요? 그렇죠. 통하지 않는 것을 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자와 관련된 활용어 살펴보면요. 불안, 편안하지 않은 것을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불행, 행복하지 못한 것을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불신입니다. 불신, 신자는 믿을 신자죠. 믿지 못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은 무척 중요한 한자인데요. 바로 불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불가, 옳지 못한 것을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불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불사, 죽지 않는 걸 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는 불로 읽히는데요. 불 뒤에 디귿과 지읒으로 시작되는 음이 올 때는 불이 아닌 부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정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바르지 못한 거죠. 불자유가 아니라 부자유, 자유롭지 못한 거, 그리고 끊임이 없는 걸 불단이 아니라 부단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일사. 이번 한자는 일사자입니다. 자, 일사자의 자음풀이를 보시면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산가지가 들어있는 산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산가지가 들어있는 산통의 모양과 손을 합친 글자입니다. 그래서 수를 세어 기록하는 사람이 산가지를 산통에 넣는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 옛날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로부터 일을 뜻하게 된 것이 바로 일사자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면 너구리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2번, 사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사고는 뜻밖의 일어나는 불행하거나 해로운 일을 나타내고요. 3번, 사업은 잘 되시나요? 사자와 관련된 활용어를 살펴보면 사건입니다. 자, TV 뉴스에 보면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때 바로 이 사건을 쓰고요. 자, 두 번째, 대사입니다. 대사는 뭐예요? 큰 일이죠. 결혼 같은 걸 뭐라 그러죠?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아주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가사. 집가자죠. 집안일을 우리는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관련된 한자 성어를 살펴보면요. 다사다난입니다. 다자는 무슨 다자예요? 마늘 다자죠. 난자는 어려울 난자입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날 때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윗상. 자, 이번 한자는 윗상자입니다. 자, 윗상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음풀이 보시면 어떤 사물의 윗부분을 가리켜 위의 뜻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윗상자가 되겠습니다. 윗상자가 쓰인 활용 예문 보시면 아랑이는 어떤 세상에 가게 되었나요? 2번
상하를 구분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상하는 뭐예요? 위와 아래란 뜻이겠죠. 세 번째, 수상 스키를 타보셨나요? 수상, 물 숫자 아닙니까? 물의 위에서 타는 스키를 수상 스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자와 관련된 활용어입니다. 상위, 높은 등급을 우리는 상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인상입니다. 끌어올리는 걸 인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뭐가 될까요? 인하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막상막하. 못함과 더함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프로 야구 경기를 할 때 서로 대등한 실력을 가진 팀이 붙었을 때 실력이 막상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자와 관련해 꼭 알아야 될 것은 상대되는 단어입니다. 윗상에 반대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아래 하자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자 보시면 빛, 색. 자, 이번 한자는 빛색입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원풀이 보면요. 자, 윗부분은 뭡니까?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인과 마디절의 옛 글자인 절을 합한 글자로 사람의 마음은 얼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에서 빛의 뜻으로 쓰인 것이 빛색자입니다. 자, 색자의 활용 예문을 보시면 졸음을 참으며 색종이 반지도 만들었습니다. 자, 색종이는 물들인 갖가지 색의 종이를 색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번, 신체 검사 때 생맹 검사를 했다. 생맹은 뭐예요? 색깔을 가리지 못하거나 다른 색깔로 잘못 보는 상태를 생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그녀는 밝은 색상의 옷이 어울린다. 여기서 색상은요,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특질을 우리는 색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색과 관련된 활용어 살펴보면요. 색채입니다. 색채는 뭐예요? 그렇죠. 색깔을 색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오색은 5가지 색입니다. 청색, 황색, 흑색, 백색, 적색을 우리는 오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특색. 그것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격 같은 것을 우리는 특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는 사업을 특색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자와 관련된 한자 성어입니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10인 10색입니다. 10사람이 10가지 색을 갖고 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10인 10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인간색. 자, 이번 한자는 인간세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관련된 한자인데요. 자, 인간세의 자원풀이를 살펴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무가 나와 있죠. 나무의 줄기에 잎이 많음을 본떠서 한 세대의 뜻으로 쓰인 것이 바로 인간세자가 되겠습니다. 인간세자의 활용 예문 보시죠. 눈이 내리니 온통 하얀 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세의 이름을 남겼다. 후세는 뭐예요? 그렇죠. 동시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오게 될 먼 미래의 세상을 우리는 후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여러분은 21세기의 주역입니다. 세기는요, 100년의 단위로 치는 것이 바로 세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자와 관련된 활용어입니다.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를 우리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속세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속된 세상을 가리킬 때 우리는 속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별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별은 이별하다는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과 이별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죽음을 높이 이르는 말이 별세 또는 다른 말로 하세, 버릴 기자를 써서 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울 5개의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소수. 순수, 수수. 시시, 시시. 저자시, 시시. 먹을 식, 식식. 소수, 시시시.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느낄수록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처음 한자 보시죠. 다소. 이번 한자는 바소자입니다. 자, 바소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살펴보면 집안에 도끼를 보관하는 곳으로 장소를 뜻합니다. 본래는 도끼로 나무를 베는 소리를 나타낸 글자였는데요. 바소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겠고요. 자, 바소자의 예문을 살펴보시면 소중한 말과 글, 소중은 뭡니까? 중요한 의미나 가치를 가진 상태에 있는 것을 소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곳이 우리 고장의 명소입니다. 명소는 뭐예요? 경치나 고적 등으로 이름난 곳을 우리는 명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자의 활용어 보면요, 우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소 있죠. 여러분 집 주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어떤 한자 나오고 있습니까? 장소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소자, 바소자 나오는 숙소. 숙소는 집을 떠나서 임시로 머물러 묵는 곳을 우리는 숙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파출소 들어봤습니까? 자, 파출소는 원래 경찰서 파출소의 준말이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는 뭐예요? 기름을 넣는 곳을 주유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바소자 알아보았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손수. 자, 이번 한자는 어떤 한자예요? 손수자입니다. 자, 손수자 자원풀이는 쉽습니다. 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손이 보이고 있죠? 손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손을 나타내고요. 또 손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하거나 그 방법을 나타낸 글자가 손수자가 되겠습니다. 자, 손수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글쓰기는 어쩌다 실수를 했겠지만 그림은 잘 그리겠지. 2번, 이것은 손으로 짠 수제품입니다. 여러분, 수제품 뭐예요? 손으로 만든 물품을 수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아침에 세수를 말끔하게 하였습니다. 세수할 때 뭘로 해요? 손으로 하죠? 그럴 때 손수자 쓰고요. 손수자의 활용을 살펴보면요. 좌수입니다. 좌는 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왼손을 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우수가 나왔습니다. 우는 오른쪽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을 우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손을 다쳐갖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고무로 만든 손을 우리는 의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무로 만든 발은 뭘까요? 의족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손수의 상대되는 단어 알 수 있겠죠. 손수의 상대되는 단어는 바로 발족이고요. 손수와 관련된 한자성어 중요한 겁니다. 자수성가, 자수성가의 자자는 무슨 자자입니까? 스스로 자자입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부자 같은 게 됐을 때 우리는 자수성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죠. 떼시. 자, 이번 한자는 어떤 한자입니까? 떼시자입니다. 한시, 두시 할 때 이 시자를 쓰는데요. 자원풀이 살펴보면요. 왼쪽 부분은 뭡니까? 날일이죠. 오른쪽 부분은 절사 아닙니까? 그래서 날일에 절사를 합한 글자로 옛날에는 절에서 종을 쳐서 하루의 시간을 알려주었다는 데서 때를 뜻하는 것이 바로 때시자가 되겠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돌고래쇼는 몇 시에 볼 수 있나요? 2번, 표현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 3번입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왔다. 동시는 둘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시간이 같은 상태를 동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입니다. 일시는 날과 시간, 보통 연월일시라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란 뜻이고요. 두 번째, 일시가 나왔습니다. 이 일자는 무슨 일자예요? 한일자죠. 그래서 아주 짧은 동안입니다. 그래서 일시 귀국이라고 그럴 때 이 일시를 쓰고요. 자, 세 번째, 시기입니다. 어떤 일정한 동안을 우리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저자시, 이번 한자는 저자시자입니다. 저자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자원풀이 살펴보면 교회에 울타리를 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나타내요. 저자, 곧 시장의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뜻까지 갖게 된 것이 바로 저자시자입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면요. 시장에 갔다 온다. 시장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많은 상인이 모여서 창거리를 비롯한 일산 자파를 파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수산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두 번째, 고양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3번, 나는 서울특별시 시민입니다. 시민은요, 시의 주민, 시에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자와 관련된 활용어입니다. 야시가 나왔습니다. 야시는 뭐예요? 그렇죠. 밤에 열리는 시장을 우리는 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어시입니다. 어시는 뭐예요? 그렇죠. 물고기를 파는 시장을 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시가입니다. 발음은 시가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 가요. 지금 당시의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자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문전성시, 문 앞이 시장을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문전성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먹을 식, 자, 이번 단어는 여러분 참 좋아하는 단어네요. 먹을 식자입니다. 자, 먹을 식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살펴보면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밥이 보이고 있죠. 자, 먹을 식자는요, 바로 밥과 관련된 겁니다. 밥그릇에 따뜻한 밥이 담겨 있고 뚜껑이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먹을 식자가 되겠습니다. 자, 식자와 관련된 활용 예문 살펴보면 주머니 하나에 5 식구가 사는 것은, 식구는 같은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머니 하나에 5 식구가 사는 거 뭐예요? 양말이죠, 양말. 2번, 두루미는 왜 여우에게 음식을 병에 담아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겠죠. 음식은 밥이나 국이나 반찬 등의 물질을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즐거운 식사 시간. 식사는 뭡니까? 음식을 먹는 것을 식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문 살펴보았고요. 활용어 살펴보면 식품이 있습니다. 식품 중에 안 좋은 거 뭐라 그래요?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식자 나오는 거, 급식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하나요? 자, 학교나 또는 직장 등에서 음식을 배급하는 걸 급식이라고 합니다. 돈 받고 하면 유료급식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과식입니다. 과자는 무슨 과자? 더할 과자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지나치게 먹는 것을 우리는 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식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음입니다. 자, 먹을 식자일 때는요, 식음, 그리고 식사, 식성이라고 읽는 데 비해서 이것을 밥사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사는 거친 밥이고요. 두 번째 나온 소사는 그 거친 반찬의 밥, 거친 채소의 밥이고요. 세 번째, 단사는 도시락밥을 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식이고 밥사로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물체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를 상형 문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생각은 어떻게 나타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문자를 점이나 선 또는 부호로 나타내는 글자를 우리는 지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사문자의 지사는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나 부호, 선을 통해서 나타내는 글자를 지사문자라고 하는데요. 자, 지사문자 어떤 게 있는지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일자 뭐예요? 그렇죠? 선 하나를 옆으로 긋은 거고요. 두이자는 두 선을 긋은 겁니다. 윗상자는 뭐예요? 선 위에 점을 찍어서 윗상이라고 했고요. 아래 하자는 선 아래에 점을 찍어 아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사문자라고 합니다. 즐거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그랬죠. 1번 뭡니까? 불필요입니다. 불필요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2번 다사다난했던, 다사다난 뜻이 뭐죠? 여러 가지로 일이나 어려움이 많은 것을 다사다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3번 올림픽 경기장에 형형색색, 형형색색은 온갖 모양과 가지가지의 색깔을 우리는 형형색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파출소가 되겠죠. 바소자. 두 번째 손수자가 쓰였네요. 수중이고요. 세 번째 소식. 소식은 뭡니까? 작게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걸 대식이라고 이야기하죠. 4번 불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한자의 훈과 도금을 쓰세요. 훈은 문제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저자시자고요. 두 번째는 빛색, 세 번째는 인간새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 다 잘 푸셨죠?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부모 호화하시거든 유의 추진하며.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달려갈 것이며, 부모 사하시거든 물력 물퇴하라. 부모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은 거역하거나 게을리하지 마라. 지금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물고기 잡는 법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물고기 잡는 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배워서 알려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알물 추구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찾는 지식이 가장 참된 지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업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